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리스크에 고민하는 SK 하이닉스, 다른 신공장 완공 미뤄, 장비 반입 없이 매각도 고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인텔에서 인수한 다른 낸드 플래시 공장 때문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제재가 있기 전인 지난해 5월 착공한 중국 다롄 낸드 플래시 신공장 완공 시기를 늦추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당초 올해 4, 5월께 완공한 뒤에 본격적인 장비 반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일정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던 반도체 불황 때문에 올해 설비 투자를 50% 줄이기로 한 것이 1차적 이유입니다. 이것은 표면적 이유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업계에서는 중국 리스크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신공장 완공 후 장비 반입 없이 매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은 마이크론을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 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죠. 중국 리스크에 고민하는 SK 하이닉스, 다롄 신공장 완공 미뤄입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중국 다롄시에 새로 짓고 있는 낸드 플래시 제2공장 완공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롄 이 공장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가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5월에 SK 하이닉스가 3D 낸드 양산을 위해 착공에 들어간 신규 팹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내 장비 업계에서는 다롄 이 공장이 올해 4, 5월께 완공될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다롄 이 공장의 건설은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던 투자였죠. SK 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말 미국 인텔의 낸드 플래시를 인수하는 1단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SK 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SSD 사업과 중국 다롄 공장을 넘겨받았죠. 다롄 공장의 경우 주로 96단과 144단 낸드, 그래서 레거시 공정을 사용한 양산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장 인수 이후 후속 투자의 일환으로 짓기 시작했던 게 바로 다롄 이 공장입니다. 당시 착공식에서 박정호 SK 하이닉스 부회장은 화상 메시지를 통해서 SK그룹은 다롄을 SK 하이닉스의 핵심 생산기지로 보고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난 1년 후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인텔 다롄 공장 인수는 패착으로 귀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제재가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공장은 착공 1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 반입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특히 제조 설비 반입, 이것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 설비, 반도체 장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다운턴에 대비해 올해 투자를 전년 대비 절반가량 줄이기로 계획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다롄 제2공장 증설 계획도 탄력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다롄 공장의 건설 딜레이는 투자 계획의 축소에 따른 일정 지연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공장 완공 지연에 대해서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가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한해서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회사가 2개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이크론, 후공정이죠. 그리고 TSMC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128단 이상의 낸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128단 이상의 낸드 장비에 대해서 들어올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에 종료가 됩니다. 아직까지 추가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고 연장된다 할지라도 한정없이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장비 반입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SK하이닉스는 다롄 2 공장 완공 이후 5개월 사이에 장비 반입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1공장의 경우 캐파의 증설, 효율화 등을 위해 일부 장비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그칠 수는 있지만 제2공장의 경우 처음부터 모든 장비를 대규모로 반입해야 되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익명을 요구한 SK하이닉스 협력사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올해 10월까지 다롄 신공장의 장비를 다 반입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장 올해 말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할지라도 유지 보수를 고려하면 중장비적 관점에서도 장비 반입은 못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제2공장을 완공한 뒤 장비 반입 없이 곧바로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비 반입은 하지 않은 채 지어놓은 공장 건물만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제2공장을 중국 현지 업체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귀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우시를 포함한 중국 현지 팹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팹을 매각하거나 장비를 매각하거나 장비를 한국에 가지고 오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우시를 포함해서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우시와 같은 경우는 지금 D램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운드리도 한국에서 장비를 뜯어다가 만들었던 것이 지금 우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시의 팹을 매각한다. 그래서 D램의 팹을 매각하거나 장비를 매각하거나 장비를 한국에 가져오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면 됩니다. 즉, 낸드, D램, 파운드리 모두 장비를 매각하거나 한국으로 가져오는 시나리오를 가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낸드에 대해서도 감산을 진행했는데 시안을 중심으로 낸드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시안 정부가 낸드 공장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는커녕 오히려 감산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에 최근 마이크론에 대해 표적으로 삼고 대중국 수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SMIC, 화학반도체, D램에서는 창신 메모리, 낸드에서는 YMTC에 무제한적인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장비 회사들과 노광장비 회사들에게 대해서도 무제한적인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한 상황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장기적으로 언제든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퇴출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대중 반도체 제재 이것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전자기업들이 중국을 현재 떠나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제조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위상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다 뭉쳐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SK 하이닉스의 인텔 다른 낸드 공장의 인수는 패착이었습니다. 패착이었고, 지금 중국이 하는 행동, 특히 마이크론을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쥐고 흔드는 것을 보면 이제 YMTC가 낸드 플래시에서 상당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그리고 DRAM에서 DDR5를 개발하고 HBM도 개발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국 기업들을 더 우대하고 한국 기업들을 더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죠. 이 때문에 미국도 강하게 반도체를 누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금 특히 반도체를 통해서 AI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전자기기의 발전, 그리고 포탄과 같은 곳에도 다 이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지금 현재 지금 이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좀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공장을 짓는다, 그리고 미국이 제재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장비 반입이 힘들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현상이 지금 바로 벌어졌고, 이러한 벌어진 현상이 이제 수습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시고,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